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재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국맥장한 방송 양기재 시네마 TV 뉴스 YCU 드디어 100화가 넘었고요. 이제 101화입니다. 오, 야 축하드리고요. 여기까지 살아남을 줄 몰랐는데. 살아남을 줄 몰랐대. 달마시 아닙니까 저희가? 네? 101화니까. 아 그만. 세상에. 나 지금 뭔가 있어 지금. 뭔가 뭐 그러니까 옷도 좀 달마시안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오늘 사실 이제 스포츠부한테 원래 100회가 될 것 같았는데 101화가 됐고요. 그래서 문제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메인 이벤트로 해야 될 방송 녹음에 지장이 생긴 거라고 아예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어우. 오늘 중요한 작품이라고. 아, 네,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삼군님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아유.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요? 저 요새 젤다 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온 지 녹음이 3일 됐죠, 계시는 이제. 거? 너무 재밌어요. 밤샜어요? 밤은 못 샜는데 밤샐 나이가 안 돼요 이제.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되세요. 안 돼. 그 어저께 그 강원원 정도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 밤을 새? 야, 이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삼군 씨가 저기 이동하면서 뭐 회사든 아니면 경기장에 가든 무조건 스위치를 들고 가지 않을까. 나도 어제 스위치 들고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이게 스위치 들고 하기에는 조금 컨트롤이 애매해요.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좀 컨트롤이 필요한, 그러니까 다른 닌텐도 게임에 비해서 컨트롤이 좀 더 필요한 게임이라고. 젤다는 좀 미세한 컨트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저기 컨트롤러도 이렇게 나오는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구매해서 프로콘은 이미 있어요. 프로콘은 원래 기본으로 주잖아요. 그건 원래 기본으로. 프로콘 기본으로 안 아니 사야 돼. 사야 돼. 7만 원짜리. 프로콘도 따로 사야 되는데 프로콘 말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서드 파티로 맞아, 나오는 맞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잘 나와요. 그거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냥 같은데. 프로콘 있으면 돼요. 저희 집은 그거 얘기했다면 저 털려요. 원래 스위치를 사려던 목적이 네. 링피트 때문에 산 거였는데 링피트를 제가 안 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사달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저는 욕먹기 때문에 원래 못합니다. 게임은 사놓고 안 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도 스테이지 1은 다 스테이지 그 뭐지? 처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요. 그 뭐지? 그래요. 왕 깼어. 마지막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십 명, 수백만 명. 아니 진짜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건 봤다니까요. 크레딧까지는 봤어. 첫 번째 페이지만 넘어도 원래 엔딩 크레딧은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뭐 당근 마켓으로는 뭐 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는 다시 운동을 해야 할 날이 올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고 있고. 아무튼간에 지금 그래서 유튜브는 잘 나오고 계신가요? 유튜브요?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냥. 아니 인스타그램 보니까 유튜브 재밌다 이걸 왜 시작했지라고 올리셨던데. 아니 이걸 왜 그렇구나. 이제야 시작했지. 이제 아니 뭐 최근에 막 좀 재미 들려가지고 막 편집에 좀 재미 들려서 이것 좀 올렸는데 이게 또 젤다가 나와버려가지고 또 이제 젤다를 플레이하면 되는 겁니다. 젤다 그거 그리고 게임 녹화하면 방송 되잖아요. 게임 그런 방송. 제 컴퓨터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아니 같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쪽에 둬가지고 이제 젤다 스크린이나 이제 본인 맞아. 게임 모습 요렇게 보여주면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삼각대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평범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벌써 막 보면은 젤다가 아니라 무슨 마인크래프트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트럭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 게임 나온 지 이틀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차근차근씩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 정말 그 소위 이제 그 요령이 생겨요. 맞아요. 예. 동물의 숲도 뭐 고수들만 방송하나? 저번에 있고 그리고 뭐 동물의 숲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뭐 젤다도 그 그럼요. 차분차분히 뭐 실패도 해가고 비벼가면서 헤매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도 필요한 그러니까 거니까요. 그런 서사가 맞아. 컨텐츠인 원래 거예요. 예. 원래 젤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한 방에 끝나면은 한 방에 그 뭐 오이클리어하면은 재미없어요. 아니 그리고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솔직히 젤다는 진짜. 제가 네. 유튜브인가 보다 보니까 젤다로 나무 마차를 만드는데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불태워 내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도 유튜브 쇼츠로 하면 이게 꿀빨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뭐 물체를 이렇게 붙이는 능력이 그 게임에 추가가 됐는데 막 그걸 이용해서 막 탱크를 만들고 걸제인 판처야 무슨. 예, 막 마차를 막 뭐 탱크 만들고 마차 만들고 막 별걸 다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정구님은 유튜브 이제 어떻게 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군입니다. 네, 또 101번째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 일단 정군 테레비
나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이번에 좀 이제 제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26번째 에피가 이제 올라왔는데 녹음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려보면서 좀 약간 느낌이 온 게 그거더라고요. 수원이 잘 안 돼야 조회수가 오른다. 원래 네.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주식 남의 방송도 주식이 폭락하면은 방송 조회수도 늘어요. 네. 전문가들 이제 막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조회수도 오르고 댓글도 많이 오르고 야 그리고 이게 원래 남의 고통을 사람들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튜버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감스트 성공한 그 거고 남의 유명한 고통. 그 유명한 인터넷 방송 중에 케인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분 유튜브 최고 조회수가 뭔지 알아요? 그 죄송합니다 사과 영상. 이쪽 그 밈이 되었던 그 그 유명하죠. 그것도 네.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하면서 느껴봤던 게 이게 그렇구나 했는데 그렇다고 저는 뭐 제 유튜브 채널 그런 거 자체를 너무 뭐 조회수 올리려고 너무 올리려고 뭐 이상한 뭐 하거나 뭐 그런 건 안 하니까. 네. 아니 근데 구독자가 많이 늘으셨네요. 제가 그 구독할 때만 해도 100명이 안 됐었거든요. 30명대였는데 40명대였던 걸 기억하는데. 제 쩡구 테레비요? 네. 예. 이제 140명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요즘 제가 두 분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수원 팬분들의 브이로그가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으로 잡히더라고요. 막 나오죠. 그래서 근데 케빈 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요 어떤지 아세요? 저는 이제 제 개인 그냥 다른 계정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는 뭐 수원은 당연히 나오는데 뭐 서울도 나오고 맞아요. 울산도 네. 나오고 맞아. 대구도 저도 나오고 그래요. 뭐. 예. 저도 지금 약간 저도 막 K리그 온갖 다른 팀 팬들 맞죠. 막 브이로그 다 알고리즘에 다 떠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매치데이가 매일매일이 매치데이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나- 확실히 이 OTT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이제는 단순히 뭐 그냥 뭐 영상을 저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이제 자신의 콘텐츠든 아니면 어떤 이제 그런 큰 회사에서 만드는 콘텐츠든 이제는 확실히 이렇게 넓혀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1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미 15 선구자께서 이미 그렇죠. 15년 전만 해도 저만 혼자 카메라 들고 다녔는데. 카메라가 뭐예요? 캠코더였지. 캠코더였지. 참고로 저하고 삼군 씨의 이 영상을 만드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올리는 최초의 선구자가 양 기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미르가 간다. 너무 먼저 했어. 너무 빨리 가지고 너무 끝나버렸어. 너무 시대를- 일찍 시작했어. 너무 시대를 그때는 앞서. 유튜브도 아니야. MN캐스트라고 아세요? 판도라 TV. 판도라 MN캐스트 M군. M군 그렇죠. M군에도 올리고 이제 그리고 또 프리첼인가? 거기 뭐 하나 맞아요. 있었어. 영상 플랫폼이 하나. 그래요, 하나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뭐 맞아, 그런 데도 맞아. 올리고 이제 그래요, 다각도로 맞아, 올렸는데. 그때는 옛날에 막 아이러브 사커 들어가면 다 그런 플랫폼으로 그런 거죠. 영상 올라오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했던 이제 닉네임들이 박DVD, 싱하용화, 박지성 네. 하이라이트. 그렇죠. 가장 실시간으로 빨리 올리는. 저 개인적으로 그 싱하용화 분께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또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쪽 중계 버전 네, 맞죠. 그 당시에 이제 스카이 맞아. 퍼펙트 TV 예, 중계였었는데 예. 그거를 영상에 나오니까 일본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계를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뭘 잘해요? 뭘 잘해요. 그러니까 영상 잘 만드시는 다른 분들이 해야지. 본인도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뭔 나는 소리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빠졌다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네. 그 얼마 전에 그 분노의 질주 그 우리는 챔피언 입힌 거 왜요? 왜? 이제 뭐 그런 걸로 그런 거만 할 거예요. 근데 잘 봤어요. 나는 재밌었어요, 이제 저는. 이런 애니송 이런 거 막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개봉하는 영화가 네. 세인트 세이야가 개봉을 해요. 성투사성시. 네, 얘네 성투성시인데 그거 한국어 오프닝에다 이제 예고편 입혀가지고 뭘 넣을 건데요? 그 세인트 세이야 노래. 그 있어요. 그 노래 엄청나게 그 락스핀 그 나는 그 노래 있어요. 그 원래 원곡을 이제 한국어로 번안을 한 건데. 근데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그게. 그게 이제 근데 들어보시면. 문제는 그게 안타까운 게 세인트 세이야가 TV가 아니라 비디오. 비디오판으로만 이렇게 나왔던 비디오판이야. 거라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세이세야 하면서 막 이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약간 세대 차이 느껴지네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만간 이제 원피스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세대를 좀 넘겨서 원피스 이번에 또 올 가을에 넷플릭스에서 실사로 또 공개됩니다. 말도 안 되게. 드디어 이제 실사요? 나오는군요. 실사요. 한다고는 했었어요. 어디까지예요? 원피스도 여러 가지 세대가 여러 모르겠어. 가지. 그 맨 처음 초반 일기 에피소드 뭐 나오던 일기 것 뭐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초반 에피소드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레스토랑 있잖아요 초반에. 그래요. 그거 아, 세트도 이제
노출됐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의 꿈 그거 입히게. 네, 거기다 그거 넣어야지 이제. 그거는 저작권 걸리지 않을까요? 이미 다 걸려 있어요. 이미 다 걸려 있는데 뭐. 이미 노래 다 걸려 우리는 있어요. 챔피언은 뭐안 걸려. 우리는 챔피언은 안 걸려 있는 알아? 원곡의 그 원곡 라이센스니까 원곡 저작자로 걸려버려요. 아니 우리는 챔피언 리코더로 부르면 안 걸리지 않나? 그것도 원곡의 그 리메이크라서 원곡 그 리듬 가져가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요즘 커버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많이 맞아요. 안타깝더라고. 수익이 맞아 수익이 안 난다고. 안 난다고 하는 게 다 원곡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부가적 활동으로 돈을 번다고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 들었던 예, 것 좀 같아요. 유명해지면 네. 그걸로 버는 걸로.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맞아요. 제가 보는 그 커버하는 피아노 치는 그 유튜버도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토크한 것만 올리더라고요. 결국 조회수 그렇죠. 빨아서 하려면. 다 원래 유튜브가 그렇게 저작권이 요즘 빡세져가지고 왜냐면 이제 하도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또 이제 여과를 해야 할 필요가 네, 있죠. 그래서 좀 맞아요. 많이 쳐내고 있는 분위기고 저도 쳐내졌거든요. 영상 삭제는 안 되셨죠? 삭제는 안 되는데 이제 쳐내지기만 한 거죠 이제. 예. 수익 너는 이제 안 돼. 영구 안 돼 이제 끝. 너 받지 마. 너 받지 마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새로 판 거고 아무튼간에 뭔 여기까지 갔나 했는데 아무튼 해리키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네. 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연애 사랑꾼이죠 아주. 아, 네. 뭐 사랑꾼 요즘 그래요. 이제 회사에서도 지금 백수 됐는데 가수. 아 근데 백수 같지가 않아서 계속 면접 보고 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직이라는 것도 워낙 그 진짜 그것도 일이라면 정말 일이거든요. 그게. 일이죠. 아 근데 네. 타이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일 부러워. 저때 젤다를 하면은 네? 엄청 저기요. 제가 사실 지금 제가 포켓몬을 좋아하잖아요. 포켓몬도 새로운 버전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네, 스칼렛 그렇죠. 바이올렛. 스칼렛 아니 근데 바이올렛. 그건 나온 지 꽤 됐고. 그 꽤 됐다도 솔직히 말하면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 네. 됐나? 한 달 넘었죠. 한 아 2, 3개월 벌써 3개월 됐죠. 아니 그 왜 어린이날 이렇게 잘 알아? 어린이날 선물로 스칼렛 바이올렛 중에 하나를 선물로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아 그거를 해볼까 하다가 근데 이게 어쨌든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취업 시즌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네. 보통 한 3월이 마지막인데 제가 4월까지 하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늦잠 자는 거 빼고는 별 다른 게 없어서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 근데 늦잠도 그렇게 늦잠 자지 않아요. 9시 막 10시 막 그 정도면 일어나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난다. 저는 주말에도 7시에 눈이 터지는데요. 어우 세상에. 그건 이거는 그건 좀-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너무 그러면 조금 늦게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늦게 주말에? 자도 그래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드셨구나.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몸에 그니까. 익숙해요. 네. 네. 아니면 등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 또 저도 12시간 자면 등이 아프고 막 있잖아. 등이 아프신 분이 일어나긴 잘하시더라고요. 화낼 때도 그렇게 화를 잘 내시고 물건만 있으면 던지실 것 같이 화내시고 하시던가요? 저희 카톡방에 사실 LG 게임이 있는 날은 경기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누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인으로 넘어간다고? 뭐 하여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만약에 오늘 왜 이렇게 잡다이 만나야 되면 대충 한 16분부터 들어주시면 제가 된다고 여기 써놓을게요. 뭔 얘기 하려고 이래. 아니 원래 뭐 잡담하면서 이렇게 입 좀 털면서 입 그래도 좀 근황 풀리고 보고도 그러면서 하고. 이제 네. 아니 이게 메인으로 녹음이 넘어가야지. 2달 만이니까 그러죠. 맞아요. 네. 거의 원래 스포츠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아 맞아요. 저 그리고 중간에 달리기 한번 했습니다. 대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대회 완전 나가서 축하드려요. 기록 와우. 한번 세웠습니다. 지금. 맞아. 오랜만에. 어우, 아니 대박. 그날 빠르게 뛸 생각이 없었는데 뛰다 보니까 몸이 괜찮더라고요. 전날 새벽에 자고 해서 별로 몸이 안 좋다 생각했는데 뛰다 보니까 코스가 좀 바뀐 것 같던데. 아 하프 코스였죠. 하프. 하프 근데 이제 뛰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죠. 네, 원래 그 시즌이 시작하면 이제 10km 저는 10km 하프 풀 이렇게 나가는데 풀이 목표긴 한데 하프도 중간중간에 나가줘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전략을 좀 바꿔주고 몸이 좋아졌는지를 음. 보통 하풀은 한 번 뛰면 오래 쉬어야 되니까. 빌드업하는 네, 거죠, 그죠. 진짜. 10km 하프로 이제 풀 기록을 생각해서 이제 뛰거든요, 네네네. 보통. 근데 하프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10km까지 뛰었는데 괜찮아가지고 음. 한번 밀어보자 해서 마지막에 밀었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서 예. 기록이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아 스토리라서 지워졌겠군요. 블로그에 곧 글을 올릴 예정이니까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해리키님 위해서 그 뭐지 아워바디 같은 뭐 달리기 영화든지 그런 거. 제가 사실 달리기 영화를 보진 않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보고 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보스턴 1947 할 때 할 것 같아. 보스턴 1947 그러면 약간 이제 기대하고 페이스메이커 있어요. 맞아. 마라톤 얘기를 그렇죠. 하고. 대충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쯤에 그때 근데 저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들 조깅을 좀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조깅을 해서 심박수가 터지고 이제 어. 숨 쉬는 게 힘들다 막 아니 안 그래도 깔딱깔딱한다. 얼마 전에 뭐 어디 마라톤이었죠? 거기서 뭐 아 킵초게가 1등을 런던 못해가지고 마라톤. 킵초게가 1등을 못해가지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새로 이제 킵툼 선수라고 원래 그 트랙에서 1000m, 5000m, 1000m 맞아요, 뛰는 맞아요. 선수였는데 네. 이번에 마라톤 두 번째 뛰었는데 첫 번째 뛸 때 기록이 2시간 1분 47초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마라톤을 메이저 대회에서 뛰었는데 2시간 1분 25초를 뛰었어요. 근데 킵초게 기록이 2시간 1분 8초인가 9초거든요. 진짜 와, 기록이 진짜 이제 조만간 빨라졌다. 2시간 벽이 네, 깨지면서 그 이제 2시간 1분 벽이 아마 베를린에서 깨지지 않을까. 원래 옛날에 막 스포츠 신문 보면은 2시간의 벽 언제 깨질까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2시간의 벽이 이렇게 가까워진 것도 한 5년 정도 걸리긴 그러니까, 했어요. 예. 킵초게가 2시간 그때 한번 그 페이스메이커도 계속 그 바꿔가면서 예, 뛰었을 그 때도 뭐 거의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그때. 조건에서 뛸 때 그때도 2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음. 그게 그 프로젝트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 근데 베를린이 아마 평지 코스라서 킵초게가 월드 레코드를 세웠는데도 베를린 마라톤이거든요. 베를린 마라톤이 이제 10월 달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그래서- 스케이팅으로 치면 그거죠. 저기 캐나다나 미국 아 거기 그죠. 예. 솔트레이크 예. 그런 데처럼 고산지대에서 예. 기록 잘 나오는 예. 저런 그래서, 마라톤은 이제 평지에서 평지에서 기록이잖아요. 어필이 좀 적을수록 그렇죠. 그럴 수 어필이 음. 당연히. 데미지가 덜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베를린에서 월드 레코드가 한 번 더 깨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이번에 서울도 보니까 나름 코스 참 평탄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던데. 서울은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죠, 그렇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그렇죠, 산지다 보니까 네. 여기 그리고 서울도 어찌 됐든 굴곡이 이렇게 있긴 있죠. 있죠. 예. 이게 결국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보통 한 40에서 80 정도가 왔다 갔다를 그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도시 중 제일 평탄한 데는 대구밖에 대구밖에 없을 없어요. 거예요. 대구는 그래서- 분지로 그래서-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구 마라톤이 그나마 네, 대구 마라톤이 내년부터는 이제 대구 마라톤이 골드 라벨이라고 되게 오. 맞아. 유명한 대회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풀코스 그러니까 세계 마라톤, 선수권도 치렀던 데니까. 네, 아. 풀코스 마라톤 야, 또 오픈한다고 이제 또 하더라고요. 다시 저 대구 스타디움 또 이제 또 오픈하겠네요. 또. 네, 대구 스타디움이 원래 그 하프 마라톤 꼴인지예요. 출발지랑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일반인들이 뛸 때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네. 또 대구 스타디움 또 오픈하고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대구 스타디움 가서 그 우사인 볼트 그 있잖아요. 이거 아, 예, 좀 그죠. 그거 약간 옛날에 네, 있잖아요. 찍었었는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엄청나게 큰 사진 있어. 그 네. 종합운동장에는 아마 사진이 걸려 있을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아직에. 100m 식겼겠죠. 아, 그쵸. 그때 엄청 재밌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 아마 출발 스타트하는 게 그 뒤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아이, 두 라이브로 번으로. 볼 때 충격이었어. 아 근데 저희 진짜 다음번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스포츠 어. 과학에 대한 얘기도 한번 아무래도 해보죠. 보스턴 한번. 1947 네. 한번 해야겠네. 그러니까 뭐 이미 진짜 2시간대 벽 정말 어떻게 깰 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로 덕분에- 보는. 네, 덕분에 또 시간이 또 이제 3분 더 늘어. 자, 그래서 오늘 빨리 본격적인 이야기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할 이야기는 뭐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드디어 언제 하냐부터 작년 10월부터 언제 하냐 그런데요. 했던 아웃 게임입니다. 한 분이 칼을 갈고 계셨죠. 네, 아주. 아웃 게임 LG 트윈스인데 야. 제가 작년 10월 27일에 저한테 아침에 온 보도 자료로 읽어볼게요. 네. 10월 27일이 어떤 날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아침에 뭐가 왔냐면 LG 트윈스의 2022년 시즌을 치열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LG 트윈스는 한국 스포츠 사상 누적건 중 3,2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팬을 불러들인 스포츠 구단이지만 한국 시리즈 우승과는 아쉬움이 있었다. 1990년 창단 첫 우승 그리고 94년 마지막 우승을 경험하는 뒤 무려 27년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분기탱천의 승부욕을 드러낸 LG 트윈스는 사령탑 류지연 감독의 지휘 아래 최강 드림팀으로 올 시즌 역대급 성적을 올리며 포스트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 백철 시리즈로 탄생한 아웃게임은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간절한 LG 트윈스의 1년간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야구 팬들의 마음을 강타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강타하긴 했네요 지금. 강타할 했죠. 예정이다라고 써져 있 역대급 성적? 지금 읽어보니까 참 웃기죠. 강타하긴 했죠. 강타긴 했어요 진짜. 한 번도 아, 근데- 1위를 한 적 없는데 역대급 아니 성적.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LG가 아마 승률이 제일 높을 아, 거예요. 그거- 아마 그게 있어요. 3년인가 5년으로 네, 따지면. 최근 그 2019년부터 22년까지 네. 그
승률 그거를 네, 다 맞아요. 그걸 다 합산하면은 LG가 제일 맞죠. 높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20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경기 수도 축소되고 되게 늦게 열리고 했었어도 워낙 승률이 좋았거든요. 그때도.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도 자료가 다 함께 온 게 언제였냐면 무려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요. 2023년 3월 8일 날 그 두 번째 보도 자료가 온 거예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에 이제 처음 보도 자료 왔을 때는 이제 모 유명 뭐 LG 팬 스토리텔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정우가 배우 하정우가 LG 트윈스의 오랜 찐 팬으로 알려진 이분이 스토리텔러로 참여한다. 재치 있는 입담과 특유의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극적인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구단 팬으로서 구단을 응원하는 그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선택은 어떠셨어요? 아니, 뭐, 생각해요? 나쁘지 않았죠. 뭐 하정우 하면은 일단은 뭐 연예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LG 팬 연예인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니까. 신소율 씨가 더 유명하지 않나? 아이, 야구 팬들한테는 신소율이 더 알겠지만 배우 배우 대중한테? 인지도 아. 대중한테 인지도 생각하면 당연히 하정우 씨가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롯데 하면은 조진웅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하정우 씨가 이분도 이제 워낙 그런 목소리 딕션이나 그런 게 워낙 좋아가지고서 되게 저는 뭐 하정우 씨가 이제 LG 트윈스 팬인 것도 인 거지만은 또 워낙 전달력도 좋아가지고서 저는 꽤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분도 출연료가 얼마였을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저기는 그때 무일푼이라도 출연하겠다. 아 조진우 씨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무일푼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냥 거의 약간 거마비 정도. 거의 그냥 거마비 봉사, 이상. 거의 봉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LED 뭐, 출신으로서 기록에 남는데. 자세한 건 스튜디오 X? 거기한테 X 물어봤는데 네. 안 알려줘죠. 그런 거 자기가 알려주겠어. 알겠죠 뭐. 근데 저는 진짜 좋았었고 가장 좋았던 게 약간 그 하정우 씨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파트 부분에 음. 살짝 연기도 가미하면서 연기를 좀 하죠. 하는데 그 연기가 음. 그냥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롬프트를 안 보고 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그게 때. 있어요. 예. 특유의 엘리니로서의 커온 감성이 약간 느껴지는 대화 대사들. 예고편에도 몇 번 나왔 그렇죠, 몇 그렇죠. 장면 나왔었잖아요. 제 생각엔 거기 위에 물병이 아니라 공이 있었으면 카메라를 한 대 깨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튼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회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총평이요? 네. 그냥 뭐 2022 시즌 그 자체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그냥 담백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가 팬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뭐 더가웃 뒤에서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팬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잘 보여주고 그날 그때 플레이오프 때 그 플레이오프 3차전 때 호투하고 있던 김윤식을 그때 내렸을 때 팬들도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아니 잘 던지고 있는 애를 왜 내려가지고 갑자기 경기를 그렇게 터뜨리게 만드냐 했는데 그거에 대한 뒷이야기도 아주 잘 다뤄놓은 거 보면은 뭐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8부작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던 그런 2022 시즌을 잘 담아낸 다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신 분. 저는 네. 저도 이제 9게임 잘 재밌게 봤는데 이게 사실 야구 팀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왓챠의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하나 이글스. 네, 클럽하우스 하나 이글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팀 그렇죠. 이야기를 담은 게 한 시즌을 그냥 풀로 다니죠. 위닝런도 있긴 한데 위닝런은 2부작으로 그렇죠. 끝났으니까요. 한 네.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제대로 다룬 겁니다. 풀려다는 건 그러니까 두 번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스토리텔러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각도를 되게 잘 잡았어요. 여러 각도의 모습들 뭐 그리고 또 뭐 진짜 아예 인터뷰를 아예 완전 따로 해가지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었고 아까 이제 삼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사실 그 김윤식 선수를 내렸던 것도 왜 내렸지 했는데 뭐 알고 보니 뭐 그런 뜻하지 않은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수들 이야기를도 좀 담은 것도 있지만은 그 더그아웃에서 보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담아서 좀 개인적으로 코치들 많이 나와서 왔어. 네. 진짜 제가 봤을 때 계속 느꼈던 게 경현호 코치하고
김광삼 코치가 거의 비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저기 이호준 이호준 코치도 코치랑. 있었는데 뭐 좀 약간 뭔가 지도자로서의 본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 좀 것도 좀 잘 담아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또 다른 각도로 좀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네요. 네. 그리고 해리킹. 저는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러가 없이 그냥 그 구단의 모습만 그냥 떠서 따라갔잖아요. 내레이션은 거의 없었죠. 네, 거의 그렇죠. 없이 그냥 없이, 그렇게 약간 뭔가 분위기를 일부러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약간 억지성도 살짝 없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건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확실히 딱 뭔가 원하는 회차마다 원하는 그런 흐름 이런 걸 잘 잡았던 것 같고 저는 김광삼의 재발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어요. 김광삼 투수 코치, 네. 불펜 코치. 왜냐면 김광석 코치가 원래 실제로 현역일 때는 그 많이 터지기로 유명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막 솔직히 더 잘 던지는 선수보다 실제로 팬들은 터지는 선수를 더 싫어하면서도 되게 안쓰러워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LG에는 두 도련님이 계시는데 그 두 도련님이 많이 터지고 하면서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김광석 코치가 붙어서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저는 되게 색다를 봤고 이런 걸 삼성도 21년 시즌에 참 잘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고 되게 근데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런 게 어쨌든 저도 코치들의 이런 덕아웃에서의 대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TV로 볼 때는 덕아웃에서 저렇게 외치는 게 잘 안 들리잖아요. 안 어떻게 들리죠. 보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막은 그게 있겠지만 아마 근데 그런 얘기 그 최강야구도 보면서 느끼는 게 최강야구는 코치들의 얘기보다 어쨌든 선수들이 워낙 날고 기던 선수들이 뭔가 그 최강야구가 최근에 보면 이제 김성근 감독이 이기거나 지거나 감독실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뭐 승리를 즐기는 모습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되게 색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LG 팬들이 우려스러웠던 거는 왜 처음부터 스프링 캠프나 이런 시즌 초반도 아니고 갑자기 왜 우리가 지는 경기 시작하냐. 저도 그거는 좀 의외였었어요. 왜 지는 걸로 시작하지?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기억부터 시작하지? 여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9회까지 다 보고 나니까 그럴수록 이제 8회. 8회나 9회 정도 가니까 이제 좀 뭔가 수긍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쪽을 좀 더 빛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전개를 했구나 약간 싶었고. 제 생각은 약간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는데 빨리 떨어지니까 약간 빡쳐서 약간 편집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 어떻게 엎어버리니까 이미 빌드업을 다 해놨는데 그치, 맞네. 우승을 할 줄 알고 빌드업을 해놨는데 갑자기 바로 프롭 딱딱하니까 심지어 예고편 보여주자마자 그러니까 프롭 딱딱하니까 그 하정우 배우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딴 거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찍었냐. 이딴 거 하려고 찍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맨 마지막 회 이제 올라가죠. 맞아요. 네. 우리가 촬영 간 경기 회차 이제 몇 회차인데 몇 경기인데 거기 승률도 다 나오고 그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 그거 뭐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거 좋더라고. 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게 뭐냐.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좀 좋았던 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하정우 씨가 에디트위스 팬들의 어떻게 대변하면서 이렇게 그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팬들이 제일 열받았었던 플레이오프부터 되돌아보겠습니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전공법인가. 그렇죠. 전공법. 왜 어차피 보여줄 거 그냥. 어차피 보여주는데 정면 돌파. 왜 LG가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역으로 역수입을 당한 건지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타레를 풀 때 꼬인 것부터 먼저 이렇게 차크하면서 푼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나씩 있다. 뭐부터 들을래? 아니 우리 나쁜 얘기부터 할게. 그럼 아니 나쁜 뭐 얘기- 사실 팬들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도 그 그쵸,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죠. 왜 그렇게 무너졌나 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풀어 나가는 게 괜찮았던 전개라고 봐요. 저는 아쉬운 점은 나중에 얘기할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부터 가면은 1회가 이제 2차전인가요? 예, 막 1, 1차전과 2차전 1, 2차전, 2차전, 1차전과 2차전. 그리고 뭐냐 한 번에 그냥 플레이오프 한 번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3회 2회고 3회가 저거였나?
3회가 스프링 캠프랑 개막전 아 그럼 얘기고요. 1회가 1, 2차전 그리고 네, 그쵸. 2회가 3차전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이게 원래 좀 짧아진 거죠? 이게 플레이오프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5차전. 그냥 5차전. 플레이오프는 원래 5전 3선승제고 준 플레이오프가 그거는 2021년 헷갈렸어요. 짧아졌던 게 2021년 네. 시즌이었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랬던 네. 거였어요. 맞아. 2022 시즌에는 정상적으로 다 포스트 시즌을 소화했죠. 이게 일단은 뭐 질문을 성구님한테 먼저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그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냥 너무 글쎄요. 정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뭐 그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하긴 하죠. 예. 그때 뭐냐면 LG가 여유 있게 2위를 확정지어 놓고 뭐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전문가들 예상도 다 키움이 올라오든 KT가 올라오든 플레이오프에서 아마 LG가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예상이었고 실제로 플레이오프 1차전도 조금 약간 뭐 잔실수가 좀 있고 상대 실수에 힘입은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LG가 무난하게 이기면서 이 시리즈는 무난하게 가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었는데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 갑자기 뭔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2차전에 그때 플로코가 한 달 만에 등판을 하면서 부상에서 돌아와서 한 달 만에 등판하는데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러다가 결국 2회 비기닝을 내주고 거기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차근차근 따라가는데 또 결국 점수를 내주면서 2차전을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1승 1패로. 여기서부터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싶은 게 LG 팬들도 슬슬 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게 3차전에서 터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그 LG의 부담감과 LG 선수단의 부담감과 조급증이 그 플레이오프 2, 3차전 때 확 다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키움이 분위기를 타고 결국 그 시리즈를 가져가게 된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영상들 보면은 심지어 그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얘기할 풀카운트도 얘기하겠지만 네. 이거는 거의 자기네가 직접 찍은 거다 보니까 풀카운트는 그래도 자사에서 MBC 이제 지상파 중계에서 4K로 찍은 네. 영상들이랑 같이 합성해서 여러 개 쓰긴 했지만 뭐 4K 중계가 있는 경기라든지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찍은 그쵸. 영상 위주로 이제 하다 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뭔가 교신이 그 F1도 보면은 이제 자기의 컨스트럭터끼리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그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거기 팀라디오, 티모디오끼리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게 여기 딱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편집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위치나 이제 이걸 좀 뭔가 야구 볼 줄 아는 PD가 연출한 것 같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불펜 안에서의 맞아. 그 얘기하는 내용들도 다 들어갔고 그 고척돔 불펜 안에서 그리고 포메이션 위치나 이런 거 뭐 동그라미 이렇게 뭐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카운트 그것도 네 자체적으로 다 했고 아까 그 보이 들어왔던 그런 것도 중계한 것처럼 딱 이렇게 되게 CG를 잘 넣었어요. 그런 네. 장르 잘 넣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도 아마 트윈스페이지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네. 아무튼 1, 2에는 사실 뭐 더 얘기하기가 저도 민망해서 저는 너무 미안해서 1, 2는 얘기를 잘 못하겠어. 왜요? 근데 저는 그 1차전 이길 때 저희 다 봤잖아요. 1차전 이기길래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키움이 아무리 분위기를 탔었다 해도 그렇죠. LG가 워낙 정규 시즌에 보여준 게 좋았고 잘했어요. SSG랑 할 때 게임 차가 별로 안 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 기억에 거의 막판에 좀 어느 정도 쫓아갔다가 결국은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그 벌어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3게임인가 그 정도 아니었나요? 한 두세 게임. 두세 게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1차전에 잡길래 저는 음. 무난하게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 2회가 지금 그때 이게 놀라웠던 게 첫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여러 개 공개됐어요. 그때 그 K-팝 관련된 다큐멘터리. K-팝 제너레이션. 네, 네. 그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 느세라핌 때 봤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공개 기준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 역대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에 등극을 했었어요. 그래요, 맞아. 네. 진짜 반응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첫 공개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드라마 예능 포함 티빙 전체 콘텐츠 중에 그때 이제 드라마가 뭐가 있었냐면은 네.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고 또 맞아요. 오리지널에 있었고 네. 그리고 서진의 예능, TVN 예능 이렇게 있었는데 서진이네. 네, 서진이. 여기 이렇게 이어서 세 번째 3위를 기록한 거예요. 이야. 전체 토탈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였는데 대박을 친 거죠. 그만큼 네. 쌍둥이 팬들이 많다. 숨어져 있는 그 티는 안 내지만 그-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청률도 곰돌이들이 늘려 있는 쌍둥이들이 많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1, 2가 그렇게 이제 지나갔었고 네. 그때 제작진이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승패로만 기억되는 경기가 아닌 구단이 경험해야 하는 한 시즌의 긴 호흡을 모두가 고스란히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때 1, 2회만 공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으로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더 생생하고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남았으니 끝까지 LG 트윈스의 여정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아니 지금 근데 1, 2만 공개됐을 뿐인데 엄청나게 그 얘기를 읽으시는데 삼군님 표정을 봤거든요. 저게 할 얘기인가 약간 아니. 약간 언짢은 1년 아니, 공개 아니. 직후 반응이었어. 그게.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게 3, 4회가 이제 공개됐는데 3, 4회는 그래도 이제 좀 편안하게 그나마 아니야 4회는 좀 편하지 않겠다. 근데 3회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봤을 것 같아. 3회가 그 과정을 이야기한 그렇죠. 거잖아요. 스프링 네. 캠프 과정이었는데 뭐 스프링 캠프는 사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작년 시즌에 초반에 준비가 됐다고. 그냥 뭐 글쎄요. 뭐 스프링 캠프는 뭐 모든 팀이 다 비슷비슷한데 LG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22년 시즌을 앞두고 새로 타격 코치가 이호준 코치와 모창민 코치가 아 그렇죠. 예, 들어왔기 때문에 다 NC에서 세트로 뛰었었네요. 묶어서 왔죠. 그렇죠. 타격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021 시즌에 LG 트윈스가 타선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후반기 때 특히. 그래가지고 이호준 코치랑 모창민 코치를 데려온 게 그 타선 부분에서 좀 강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NC에 있던 그 두 코치를 데려왔고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된 시즌이 2022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뭐 스프링 캠프에서 뭐 다른 투수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민호 선수라든가 김윤식 선수라든가 그런 이제 토종 선발 투수들을 토종 선발 투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LG 트윈스의 성적이 좌우되는 거기만큼 그 두 선수에게 초점이 많이 갔었던 에피소드였는데 결국 거기서도 이제 이민호 선수와 김윤식 선수를 비교하는 약간 그런 게 나오면서 이민호 선수는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나오고 김윤식 선수는 뭐 관리 같은 부분이나 뭐 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예. 장단점을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새 도련님 얘기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잘 나왔었죠. 예. 그리고 차단장이 그 명언을 했어요. 우리 팀 다 불안 1, 2, 3, 4, 5 다 불안하다. 1번부터 9번까지 다 불안하고 불안하다. 그 확실한 건 선발 없다. 투수가 아니 타자도 얘기해요. 타자도 이게 왜 1번부터 그러냐면 9번까지 다 불안하다. 왜 그러면 차명숙 단장도 사실상 원크런맨 투수 출신이기 그쵸.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저는 김현수가 있는데도 1번부터 9번까지 다 불안하다를 얘기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래서 했거든요. 아니 그 차단장 인터뷰 전에 김현수 선수가 안타를 치는 건가? 김현수가 훈련하는 모습인가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1번부터 1, 2, 3, 4, 5 투수 다 불안하고 1번부터 9번까지 맞네, 타자도 맞네. 다 불안하다. 아니 김현수가 있는데 왜 불안해? 김현수는 불안하지가 않지. 그렇죠. 그 지금 김현수 선수 최근에 25타석 무안타인 거 아십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25타석 무안타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닌가요? 저희는 아니 김현수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저기 그렇다기에는 지금 뭐 롯데 한동희도 지금 아니 김현수라고요. 이 사람들아. 저희의 김원곤이라 연봉 차이가 얼마야? 김원곤이라고 아십니까? 아니 김원곤이 그래서 50타석이 넘었어요. 아니 그래서 김원곤이 120억을 받냐고요. 아, 120억은 구자욱도 올해 20타석 가까이 구자욱은 못 치고 잘하잖아요. 자욱이도 그 20, 지금 20 구자욱 20타석 4번에서 잘해주는구만. 자욱이도 20타석 이상 지금 얼마나 못 쳤었는데. 어쨌든 뭐 아무튼 뭐 차명수 단장도 약간 엄살 섞이고 개그 약간 개그캐야. 개그 캐릭터니까 애초에 개그 캐릭터잖아요. 야구 팬들은 다 아니까. 그렇죠. 다큐멘터리라서 더 오버를 해서 막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풀카운트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거기서도 뭐 개그 많이 치셨더만. 개그 아니 근데 그렇죠. 영상미는 잘 아세요. 딱. 그러니까 아셔. 나중에 그 스카우팅 하러 갔을 때 보면 일부러 스카우트만 찍으라고 자기는 빠져 있고 그거 그좀 장면을 딱 딱인데. 따고 위에 보면 차단장이 바로 카메라 살짝만 이렇게 키우면 보이는 위치에 앉아서 또 거기서 카메라 촬영을 하더라고요. 은근 많이 나와요. 그 차명숙 단장도 사실 LG 단장 하기 전에 방송인이니까 그러니까. 은근 또 방송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또 해설위원으로 이미 유명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록이. 네. 저렇게 맞고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얼굴 보기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개막전이 딱 나오는데 사실 개막전 저 기억나는 게 왜냐면은 예. 이 같이 봤어요. 어쩌다가 아 그때 우리 그 그- YCU 녹음이 YC 아니고 아, 저기 원정 갔어. 예. 우리 그때 그 김천 원정 갔을 때 예, 맞아. 기차 안에서 같이 그때- 봤어. 그때였어요? 개막전. 김천 원정? 예, 아. 그 다 맞아. 그 다음 날이 우리 YCU 녹음일이었죠. 예. 그래서 이거 그래서 대충 상황이 뭔지는 대충 알겠더라고. 이 경기를 봐서 그런지 개막전 아니, 딱 나오는데. 개막전에 LG가 그때 대승을 했어요. 광주 저기 기아 챔피언스필드 네. 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아 선발 투수가 양현종 선수요. 에이스가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양현종 선수가 나왔는데 원래 LG 선수 타자들이 양현종 선수한테 되게 약했어요. 근데 그날은 되게 잘했고 예. 그 서건창 선수가 의외로 잘 쳐가지고 예. 서교수.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아주 정말 연승행진. 그래서 뭐 네, 농담 삼아 맞아요. 나왔던 와이어 투 와이어. 농담 삼아. 아니 근데 딴 팀이 해버렸죠.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안 했던 게 그때 LG도 연승을 했는데 SSG도 연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팀이 계속 잘 나가는데 어느 팀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지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얘기는 안 났어요. 그 축구에 그 옛날에 대대관광이라고 같이 이길 때 같이 이기고 질 때 같이 지고 비길 때 같이 비긴다는 그런 팀 해가지고 뭐 스기랑 LG랑 이길 때 같이 이기고 질 때도 같이 지는 친구라고 그런 얘기가 있긴 했죠 초반에. 근데 사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축구에 대대 건강이 있으면은 사실 야구는 또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있지만 사실 애독기죠. 야구는. 아 그죠. 함께 즐겁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4회로 넘어가면은 네. 4회는 이제 어린이날 매년 어린이날 주간에 열리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정말 잠실 더비죠. 네. 진짜 흥행더비예요 이게 진짜. 이게 199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KBO가 이렇게 하자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진짜 그렇게 되면서 아까 삼군 씨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1996년부터 사실상 이거를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두 팀이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다른 팀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날에 다른 팀들끼리는 서로 바뀌어요 매치업이 뭐. 그러니까 근데 항상 언제나 잠실은 똑같이 LG 두산이고 그 1년마다 홈어웨이 번갈아 가면서 그 밑에도 짝수에는 LG가 홈이고 홀수에는 두산이 홈인데 그래서 짝수에 LG가 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어린이날 이게 들어갈 수가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쉽게 밑에- 말해서 그거예요. 연고전, 고연전 뭐 그렇게 부르는 거 그쵸. 마냥. 예. 밑에도 그게 있어요. 삼성 기아 클래식 매치.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날 클래식 시리즈는 삼성 롯데 아닌가요? 삼성 롯데도 하고 삼성 기아도 어린이날쯤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하게 거 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옛날 클래식 유니폼 입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삼성하고 해태하고 경기할 때 해태 맞아.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제 기아죠. 이때 이제 기아 선수들이 이제 과거 해태 시절 맞아요. 유니폼 이제 검은색 유니폼이 그쵸. 있죠. 검은색 바지에 네. 그 빨간색 빨간색, 예. 그거 이렇게 나오는데 제 3자로 봤을 때는 그때마다 삼성이 매번 약했어요. 그렇긴 해요. 삼성이 트라우마. 항상, 삼성이 항상 트라우마 때문에. 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삼성도 옛날 그런 시리즈 할 때 보면 그쵸, 옛날 예. 그 S 모자를 쓰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옛날에 혜태 때문에 삼성이 많이 주는겠죠. 아, 그쵸.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6월에 사실 삼성하고 롯데하고 클래식 야, 시리즈 스머프 옷 입고 네. 삼성도 옛날 삼성은 입고. 이제 그날 이번에 뭐냐면은 이번에는 원래 이제 그 약간 컨셉이 이제 그 소위 말했던 그 호세 있었을 때 아. 영수 호세 붙었을 때 그때 회색, 약간처럼 회색 옷. 저희는 이제 검은색 옷 입고 이제 삼성은 이제 옛날에 그 진짜 말 그대로 삼성 왕조 시절 왕조 시절. 그 맞아요. 유니폼 입고 경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한번 보러 가야지. 마침 또 그때 염종석 지금은 감독이신데 맞아, 이제 시구하려고 했는데 이틀 연속 우치. 예. 어린이날 시즌 이번 네. 어린이날 때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큰맘 먹고 그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두 경기 연속 우치 당하고 그냥 먹방만 하고 갔던. 그냥 부산에서 네. 먹방하고 온 네, 사람들. 그랬던 기억이 나서요. 네. 그렇군요. 그때 그래서 LG 트윈스 마케팅 팀장이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떼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는 진짜 부담스럽다.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LG를 그만 우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걸 이게- 수도 있겠어. 최근 상대 전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었나 봐요. 어린이날. 이게 제가 알기로 어린이날 시리즈 때 두산이 많이 이겼어요. 맞아요. 음. LG가 이겼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그래서. 기억에도. 이게 그거네. 근데 그게 최근에 그 두산이 우승을 하고 막 좀 좀 가을에 잘하고
있고 그런 해서 것도 그래서 아마 그랬던 기억이 아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네요 완전 저기 진짜 지금 저기 K리그 슈퍼매치만이야. 그래도 한 2020년, 2021년에는 LG가 다 음. 이겼거든요. 근데 올해 하필 그 아홉 게임 찍는 그 2022년에 어린이날에서 아주 애린이들이 좀 마음이 아팠군요. 근데- 대참사가 났죠. 근데 그것도 그게 있어요. 켈리가 투수였잖아요. 네. 근데 LG가 이때 두산한테 졌잖아요. 그 루징 시리즈 했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 다시 LG는 상승 곡선을 타고 두산은 그대로 맞아요. 꽂혀가지고 네. 두산은 나락을 갔지. 네. 근데 재밌는 게 올해는 모두 이제 어린이 그게 이제 음. 우천치도 있지만 그래서 시리즈는 시리즈 맞잖아요. 네. 이틀 연속 계속 우치가 됐었는데 마지막 그 일요일 경기 때 와, 와, LG가 진짜 두산을 대폭발했죠. 야. 11대 1로 이겼죠. 저도 한번 뭔가 나 틀어놨는데 이게 뭐야? 제가 사실 그때 저희 교회 앞이 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때 대폭발을 하고 나서 네. 이승엽 나가 콜이 이승엽 나가. 아니 몇 제가- 경기 치렀다고.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죠. 악강보라고 축구에서 많이 나오던 콜 아닌가요? 이승엽을 골랐으면 버텨야 된다였는데 아... 진짜 두산 팬들이 나오면서 아 이승엽 맞냐? 이승엽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승엽 나가를 진짜 버스막을 거기도 면담해야 돼요? 이거 있더라고요. 왠지 그거 같아요. 완전 캐디가 그날도 선발이 캐디였잖아요. 네. 캐스 캐디가 나왔는데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엘리니의 거, 이거는 저기 투수의 거 하면서 던졌을 때 나에 대한 목수다. 나에게 대한 목수. 아니 이거에 대한 또 제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면 네. 제가 5월 6일 경기를 그때 보러 가려고 예매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우천이었잖아. 5월 6일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되고 5월 5월 7일 경기를 경기가 이겨 있죠. 그렇게 이겼네. 네. 내가 왜 5월 7일 경기를 예매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막. 그리고 이날 또 MBC가 이제 그 썬데이 베이스볼이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 이제 야심차게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번에.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잠실 경기야. 지금 세 경기 지금 오늘 편성되니까.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두산 대 기아 경기. 다음 주는 LG야. 아니 근데 이게 다음 주 LG 대 하나 경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사끼리 돌아가는데 특정 팀을 어쩔 수 없이 계속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사가 이게 특정 아니 팀을 이게 밀려서. 그러니까 시청이 잘 나오는 예, 것도 중계권은 일주일 맞아요. 전에 네. 미리 이렇게 정하는데 아니 추첨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스포 돌아가면서. TV. 로테이션이에요. 이번 로테이션. 주 뭐 그러니까 이번 네 주는 개의 스포 채널이에요. 1순위는 뭐 스포 TV, 네. 그 다음 주는 뭐 1순위 네. SBS 스포츠 뭐 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 제일 인기팀 위주로 고르잖아요. 근데 근데 지상파는 그게 있나요? 지상파는 아니 우리 지상파는 그 지상파는 그냥 거기 맘대로? 아니, 네. 그냥 어. 채널 어. 그 순서랑 그러죠.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BC가 무슨 썬데이 베이스볼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외국 느낌 뭔가 들어가지고 거창하게 썬데이 했는데 라이브 베이스볼 이런 거 있잖아요. 거창했는데 결론은 썬데이 잠실 베이스. 맞아요. 잠실 경기만 아니 던져요. 딴 데 가서 하던가. 잠실 경기만 죽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상한데? 최근에 뭐 스포 TV의 선택은 LG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틀리던데요. 나 그거 아니, 보니까 베이스볼 아니, 타임 보니까. 아니 이거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LG하고 SSG 팬들은 아마 공감 엄청 할 맞아. 거예요. 우리 왜 맨날 스포 TV 맞아. 중계냐. 그래서 그 야구 잡설 댓글에 예. 제발 스포 TV에서 LG 기아 안 골랐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니, 지분이 있나? MBC, SBS, KBS 들을 줄 안다. 뭐. LG SSG. 맞아. SSG. 아니 맞아. 진짜 매번 느끼지만 지분이 있나 싶을 지금 정도로. 예. 지금 뭐 정훈 씨도 지금 뭐야 롯데 경기 지금 잠시만요. 뭐- 잠깐만. 아니 이러는데 왜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눈으로 흐겨흐겨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롯데 경기도 지금 중계되는 채널이 SBS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근데 올 시즌 LG가 한 번도 SBS 스포츠 맞아. 아직 중계가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KBS 가- LG 스포티비네? 그러니까요. 스포티비 2. KBS에서 한 번인가 KBS에는 몇번 했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 다 MBC 스포티비라고. 스포츠 플러스도 한 번 했고 SBS 스포츠는 아직 한 번도 LG 중계 안 나왔어 이번에. 어. 픽을 안 했는 건가? 아니면은 아니요 픽이 이게 LG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네. 들어보니까. 아니 뭐 웬만하면 기아, 기아, 맞아. 롯데 여기가 먼저고 기아 롯데가 먼저겠죠. 제일이고 시청이 제일 그 다음이 그렇죠, 이제 예. 기아 롯데 두산 뭐 맞아 예. 두산 SS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야기가 에지트윈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3군씨 쪽으로 좀 많이 좀 비중을 드리려고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제가 중간에 뭐 태업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내가 점을 일단 아무 먼저 말도 안 말씀을 했어요. 일단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왜 괜히 혼자 아니 야구 지금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요? 롯데가 잘하니까 3대 0으로 지금 이기고 탑대를 있네. 향해 가고 있으니까. 방금 3점째 뽑았어요. 야 역시 롯데. 이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건수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풀카운트에서 풀카운트 때 선수.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풀카운트 꼭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도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세도련님이 누군데? 그 강효종? 임창규 임창규는 잘해요 올 시즌. 그다음에 그 이민호 이민호는 지금 부상이라 어쩔 수 없는 그 거고. 자완 누구였죠? 김윤식? 예. 김윤식도 뭐 WBC 뛰고 왔잖아요. 관리. 근데 아웃 게임 보면 세도련님이 거의 투수조의 아니, 뭐 메인이잖아요. 작년에는 어쩔 수 없었죠. 김윤식 선수는 후반기 때 그래도 엄청 잘해줘가지고 김윤식 선수가 그것 덕분에 WBC 국가대표도 뽑힐 수 있었고. 약간 지금 약간 임찬규 이민호 기억을 선수는- 잊으신 것 같은데. 아니 임창규 이민호 선수는 작년에 되게 못하긴 못했어요. 진짜 말 근데 그대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담아낼 수 있는 게 응. 7회에 있는 아, 투수들 그쵸. 이야기거든요. 네. 일단 사회부터 이제 얘기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아무튼 켈리가 작년에 어린이날에서 그렇게 이제 깨지고 나서 네. 맞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 네. 이후에 임창규 선수가 뭐 얘기 영어로 또 어떻게든 안 되는 영어로 진짜 뭐 바디는 게 섞였어 약간. 임창규 선수가 투수조 조장이어가지고 그쵸. 예,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자기도 그걸 아니까 켈리 선수한테 가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게 영어가 사실 이게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영어. 아니, 이거 거의 뭐 꿈보다 해몽 수준이었죠. 거의. 옆에 있는 자막이 완전 꿈보다 해몽이야. 아니 근데 켈리도 지금 벌써 KBO 리그 올해가 5년 차니까 뭐 웬만한 건 알아들어요 이제 한국말. 미 유피치 야, 근데 제가 볼- 로바디 이런 아니 근데 식으로.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게 편집이 됐거든요. 뭔데? You are Jesus of LG 뭐 이런 거 분명히 했었을 텐데. 잠시 예수. You are very 뭔 소리야? very very good 근데- 막 이런. 문제는 켈리도 똑같이 영어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야. 막 100% 퓨 이런 식으로 막 아니 일부러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고. 아니 그때 그 인스트럭터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하냐. 안녕하세요 감독님. 맞아. 안녕하세요. 감독민. 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있으니까. 유치원 감독 되게 좋아하고. 중간에 독을 발음 못하는 DOG 하니까 켈리가 바로 웃더라고요. 그 3회는 이제 그래서 켈리가 다시 이제 좀 밀렸죠. 네. 켈리가 다시 이제 올라서는 그 네. 경기를 이제 또 보여주는 거고 결국 켈리는 그 시즌에 최다승 네. 기록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16승으로 네. 다승왕 차지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회가 여름 시즌에 이제 돌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때 당시 외국인 타자. 타자 그 당시에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LG가 그 당시에 이루수 자원이 좀 빈약했어요. 이루수가 항상 문제였어가지고 2년 동안 이루수를 막 정근우 선수 썼다가 정근우 선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수 자원이 워낙 없으니까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서건창 선수를 데려왔었죠. 서건창 선수를 데려오고 저기 누구야? 서건창 데려오면서 누구 내줬죠? 정찬원. 정찬원 선수를 저기 트레이드 트레이드 투수를 보냈죠. 뭐 10승은 옛날에 했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서건창 선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하니까 결국 이 외국인 타자 영입을 2루수 쪽에 중점을 두기로 해가지고 2루와 3루가 가능한 리오 루이즈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리오 루이즈 선수가 기대와 달리 타격에서 영 힘을 못 쓰고 멘도사 라인이라고 하죠. 1할 때 치는 그런 ER이 안 되는 약간 간단. 2할도 안 됐어요. 될까 거의. 말까 예. 하는. 그런 정도로 타격에서 영 힘을 못 쓰니까 결국 기다려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새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물색을 하기 시작했고 차명섭 단장이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처럼 스카우터 데리고 미국으로 직접 가서 마이너리그 경기를 확인하면서 그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로벨 가르시아 선수와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게 되면서 협상이 진행돼. 약간 그 뭐야 드라마 스토브리그 생각나고. 네. 그쵸. 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이제 또 계약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특히 네. 여기 마이너리그 쪽이랑 물밑 계약하는 거는. 이게 진짜 LG가 그동안 외국인 한 1, 2년 동안 외국인 타자 덕을 못 봤어요. 그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가 2020년 시즌에 38홈런을 치면서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시즌 홈런을 뽑아내면서 외국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내나 싶었는데 2021년 시즌에 라모스 선수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결국 중간에 교체가 되고 저스틴 보어라는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는 그냥 말 그대로 선풍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냥 공갈포. 그 나밋 가밋 같은 약간 오랜만에 듣네요. 나밋 가밋. 감이. 이 선수는 그냥 선풍기였던 거예요. 뭐 일본 프로야구에서 좀 홈런 좀 치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냥 선풍기 그 자체가 돼가지고 이 보어 선수도 결국 실패한 영입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게 결국 루이즈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데려왔던 노벨 중간에 가졌던 노벨 가르시아도 결국 조금 터져주나 했지만 아니다 다를까 역시 또 바로 8월 이후부터 바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 노벨 가르시아 선수는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포함도 안 됐어요.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죠. 이 선수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 있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보다가 처음 들어본 선수인데 왜 처음 들어보겠죠. 활약이 없으니까. 활약 없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LG 팬들이 페타진이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타진이 잘했죠. 페타진이 정도까지도 안 바란다. 페타진 정도까지도 안 바르죠. 그 정도 할 수만 있으면 뭐 진짜 절한다 뭐 그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르갈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잖아요. 보어, 루이즈, 가르시아 합쳐가지고 보르갈. 약간 물론 이제 올 시즌은 어마어마한 선수가 드디어 외국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낼 오스틴 딘 선수가 와가지고 나밋 가밋 같은 느낌이었죠 이때까지 항상. 요즘 잘한 것 같아 오스틴은. 오스틴은 대단합니다 진짜. 오스틴이 진짜 친화력도 엄청 좋아요. 이 사람 분명히 MBTI 2예요. 확신의 2야 진짜. 아니 막 더가웃에서 막 더가웃 직캠 뜨잖아요 유튜브에. 더가웃 직캠 뜨면은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동료들하고 막 엄청 막 얘기하고 막 박동원이 홈런 치니까는 막 참치 막 키우나 막 이러고. 너는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때 어린이날 그때 MBC 중계했을 때 네.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 네, 두산 마스코트랑. 두산 마스코트 철웅이랑. 그러면서 이길 때까지 하더라고 아무튼. 오스틴이 그리고 포지션이 1루수잖아요. 맞아. 1루에서 수비하면은 상대 타자가 출루하면은 맨날 얘기한대요 오스틴이. 어느 타자든 간에 오스틴이 맨날 말 걸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스포츠 이렇게 쇼맨십도 좋은 선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성적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6화 넘어가면 6화는 이제 봄 지나서 여름 이야기인데 여름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어쩌면 야구 선수들의 여름 방학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2018년에 입단 동기인 이재원, 문성주, 송찬희 선수가 같이 휴가를 갑니다. 빠지를 가죠 빠지. 가평 빠지. 거의 재밌어요. 딱 이 코미디 에피소드 같아 일부러. 약간 일부러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거는 그냥 팬들을 위한. 의도적으로 갔다 와라. 야 다큐멘터리 찍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솔직한 느낌. 겸사겸사 갔다 와. 그러니까 분명 셋이 의도해서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빠지 가서 보면 셋이 약간 어색함이 순간순간. 근데 이재원 송찬이는 되게 친해요. 이재원 송찬이는 둘이 동갑이라서 진짜 친하고. 반면 이제 그 올스타 이제 오지환 선수도 나오는데 오지환 선수는 이제 주장으로서의 또 속마음을 또 털어놓는 에피소드였고. 그렇죠. 아내분한테 차 안에서. 맞아요. 그거 보니까는 중간 막 수서역 지나가더라고요. 배경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오지환 선수가 위례에 살아요. 위례 신도시에 살아가지고. 자 이제 7화 넘어가면은 7화가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뭐였지? 원조 도련님. 원조 도련님이죠. 7화는 그 불펜 투수들 얘기. 불펜 얘기였을 거예요. 불펜 얘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아까 아웃게임, 그러니까 이 아웃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들하고 그 코칭 스태프 이야기 담았는데 저는 그 좀 의외였던 게 물론 이제 뭐 아웃게임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전에 뛰었던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그렇죠. 심수창. 네. 약간 뭔가 그 중간 역할을 해준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거. 네. 아니 이게 또 심수창 해설위원이 스토킹 진행을 같이 해봐가지고 잘해요. 아주 임창규 선수 데리고. 그리고 심수창 위원이 유니폼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친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게 스토킹의 그 흥행 비결이라고. 그쵸. 네. 아니 왜냐면 심수창 선수 있을 때 임창규 선수가 LG 입단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친한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7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게 SSG 원정 가가지고 그 승리한 거
다루잖아요. 9월 25일. 제가 이 경기를 직관에 갔습니다. 오. 이 경기를 직관에 가서 봤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막 국민은행 하고 이제 LG 1회초 공격 끝나고 이제 1회 말을 SSG 공격하는데 이제 딱 그래 플로코 잘 던져주겠지 하는데 갑자기 막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플로코가 갑자기 막 뭐 졸래졸래 하더니 흔들리고 내려 네. 그냥 내려가 아니요, 맞아요. 그냥 내려가 버리고 안 던지고 자동고의 내려갔어요. 사고 추신수 자동고의 네. 사고 주고 내려갔 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뭐 플로코 어디 아파 막 직관가 팬들은 다 막 어리둥절하고 뭐 근데 갑자기 막 올라오는 게 최성훈 막 이래가지고 뭐야 이거 KBU 경기도 아니야? 약간 규정- 이런 분위기. 규정- 야 네. 이번 야 이 경기 망했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원래 공 하나는 공 던지거나 네, 그랬어요. 네. 네. 주심에게 건네준 네. 타순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수는 상대팀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네.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네, 무조건 한 타자를 상대를 해야 맞아요. 해야 그래서 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죠. 공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고. 고의사고. 자동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바로 투수를 교체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 누가 이제 선발 투수가 해야 되는 거는 이닝이터 그러니까 그렇죠. 이닝 먹어줘야 된다. 최소 그래야지. 선발 투수가 5이닝 5이닝은 먹어줘야지 이게 불펜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모든 계획이 꼬여버린 거죠. 그렇죠. 1회부터 불펜 투수들이 다 총동원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 경기가 아무튼 LG한테 가장 저번 시즌 때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경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딱 그거예요. 진짜 정말 그 SSG한테는 딱 그거죠. 제대로 SSG한테 제대로 기각을 잡게 만든 그러니까 그거죠. 니네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지금 언론에 미디어에서 엄청 치켜 세우고 있지만은 우리 맘만 먹으면 너네 끌어내릴 수 있다. 아니 그리고 불펜 우리 불펜 강하다. 그거를 그거를 보여줬죠. 왜냐면 있고, 네. LG가 2021년인가부터 불펜 방어율 불펜이 뭐, 좋은 예, 팀으로 예, 유명하잖아요. 꽤 좋았어요. 지금. 네. 그 필승조 불펜 뭐 정우영, 고우석 이런 선수들이 이정용도 있으면, 있고. 예. 그래도 좋았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결국은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선두를 달리고 있다 SSG가 슬슬 추격해가는 판국이었어요. 9월 말 시즌에 맞아요. 해가지고 진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사실 그러더래. 추격지는데 네. 진짜 추격 모드였어요. 네. 그때 맹추격하고 있을 때 가지고 이 경기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이 3연전 그때 1승 1패씩 나눠 가졌었고 마지막 일요일 이제 위닝 시리즈를 누가 가져가느냐 승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LG가 갑자기 선발 투수가 부상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는 모두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온 투수들이 한 총 9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엄청 썼잖아요. 최성훈, 이우찬 뭐 쓸만한 그냥 모든 불펜을 다 끌어모아서 동원 해가지고. 네. 네. 그런 와중에 결국 연장까지 끌고 갔고 연장까지 가야 되니까. 네. 연장 10회 초에서 김민성 선수의 극적인 그랜드 슬램이 터져 나오면서 야 진짜 그거는 저는 그거 찍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핸드폰에. 예. 혹시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해가지고-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찍어놨는데 와 그때 분위기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인데스 파트. 그 근데 순간 솔직히 김민성 선수가 그랜드슬램 칠 거라 누가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예. 그냥 볼넷으로도 어떻게든 점수 좀 내줘야 그쵸, 했는데 갑자기 공을 딱 끌어당기는데 공이 좀 떠가지고 나는 이거 잡히겠다 좌익수한테 잡히겠다 고급 했는데 야구나 하나? 점점 나가니까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고 그 순간 이제 SSG 팬들은 우르르르 집으로 가셨. 가자 이러고 예. 이제 그때 야구 잡설 김 작가님 직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경기예요. 김 작가님 직관하는데 뒤에 김은희 작가 있던 그 경기. 그 야구 잡설에서 이야기가. 얘기했던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김은희 작가님 있던 그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이게 아까 전에 이게 편집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1, 2회 때 그거 포스트 시즌 먼저 보여주면서 에필로그 이 에피소드 에필로그가 결국에는 임창규 선수가 이제 눈물을 보이는 장면. 네. 이제 그 선배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승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또 투수조 조장이기도 그쵸.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좀 없잖아 있죠. 예.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가 2021년 시즌에는 그때 구속이 잘 나왔었어요. 잘했어요. 구속이 막 150 가까이 150 넘게 막 나오고 평균 구속이 거의 148, 149에 육박하면서 그렇죠. 이제 좀 구속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속을 선물로 준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갑자기 또
시즌이 오면서 구속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평균 구속이 143, 144 막 이때 머무르고 그러니까 네네. 본인도 되게 안 풀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자기 구속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한도가 또확 떨어지면 그치. 그러면서 경기도 안 풀리고 게임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 팀이 이제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본인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답답함이 그 눈물까지 이어진 예, 거죠. 그 7회 그 내용으로 표현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8회는 약간 거의 에필로그 느낌이 가까운 에피소드였어요. 네. 약간 마무리하는 네. 느낌인데 그쵸. 이제 거의 시즌 이제 마지막 경기들을 보여주면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들. 그 보여준 거여서. 마지막 경기 KT와의 경기였죠. 예, 오지환 선수가 그것 그 끝내기 경기 연속 안타. 끝내기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10월 그게 KT와의 경기가 2위 확 그게 아마 걸려 KT와의 경기가 아니에요. KT가 그러니까 KT가 키움과 3위 싸움 아. 마지막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아 맞아. LG가 KT를 잡으면은 키움이 맞아요. 3위가 예. 확정이 되고 KT가 이기면 KT가 3위가 확정이 돼서 캐스팅 보트를 LG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유지영 감독이 아이 그럼 뭐 저희도 총력전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 바람에 예. 그 고우석한테 그 이정우 선수가 따로 연락해서 재발 이격을 너 못 이기면 결혼식 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런 연락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 경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2번 연기돼서 결국 시즌 최종전이 된 경기예요. 원래는 한 4월인가 5월에 편성됐던 경기인데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8월인가 9월로 연기가 됐었던 경기인데 9월 몇에 또 이게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그때는 막 경기를 그때도 막 경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막 고심이 깊었는데 비가 오다가 막 그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천 취소로 또 연기가 돼가지고 잔여 경기에서 또 잔여 경기로 갔는데 또 잔여로 갔죠. 경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강철 감독이 항의하러 심판실도 가고 그랬어요. 아 아니, 맞아요. 예. 이거 비 예. 별로 안 오고 그칠 것 예. 같은데 그냥 왜? 하면 되지 왜? 그냥 하면 되지 맞죠. 왜안 하냐면서 멈춰. 심판실 항의 방문한 맞죠. 걸로도 또 예. 유명했었던 거. 그게 결국 이게 결국 시즌 최종전으로 아마 이 가버렸죠. 경기가 모든 KBO 리그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다른 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10개 구단 그래서 모든 팀 팬들이 다 이 경기 봐가지고 오야 3위 누가 될까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마지막에 오지환 선수 그 다큐에 나와 있듯이 오지환 선수 끝내기 안타로 LG가 이기면서 네. 그렇게 마무리된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초반에는 1라운드 지명을 하는데 네. 1라운드 지명으로 김범석 선수를 뽑았어요. 네, 경남고등학교 김범석을 이거는 저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뭐 어떤 얘기? 이게 사실 롯데가 워낙 최대의 원래, 최대의 화제였어요. 왜냐면은 예. 최강 야구로 하면서 알려졌던 선수가 또 김범석 알려졌던 선수였고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23년도 그러니까 어차피 1순위는 김서현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 네. 뒤에 누가 이제 빨리 뽑힐 거냐 했을 때 타자 왜냐면 포수 자원이 투수만큼 귀해서 원래 김범석이 더 앞에 뽑힐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반적인 예. 예상으로는 롯데가 맞죠. 김범석을 뽑아갈 뽑았어요. 거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롯데 포수가 롯데는 포수 자원이 너무 없어요. 네, 지시환 그죠. 정복은 더 있는 어린 선수들한테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지만은 그래도 좀만 좀 다듬으면은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 김범석이었고 맞- 또 하나는 이거는 성민규 단장이 계속 끝까지 고민하다가 했던 선수가 한 명이 지금 그래도 지금 좀 해주고 있는 김민석 선수거든요. 그죠. 휘문고등학교. 심지어 그 선수도 휘문고요. 네. 아시잖아요. 사실 경남고는 사실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좀 없어졌긴 했지만은 경남고 하면은 롯데, 그죠. 휘문고 하면 휘문고 하면 LG LG.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제 롯데가 선택한 거는 이제 김민석 선수고 그쵸. 또 이제 LG는 바로 또 이제 뭐 그때 차명수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그 드래프트 그때 맞죠. 뭐 저희는 뭐 당연히 김범석 선수 그래서 뽑았다. 김범석이니까 그리고 지명 뽑았습니다. 김범석이 네. 롯데에 갈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강민호 이후에 이렇게 공격형 포수로서 롯데에 그렇죠. 잘 그게 어울리는 없어요. 선수, 예. 그러니까 잘 그것도 어울리는 그동안 선수라고 없었으니까 또, 해가지고 예. 그래서 로tte 팬들이 맞아. 그럼 대체 포수는 어떻게 할 거야 했는데 결국 FA로 유강남 그쵸. 선수 유강남 얘기했죠. 선수를 네. LG 아웃 게임에 나왔던 LG의 포수 유강남을 데려오게 되고 LG는 그래서 다시 주전 포수를 데리고 와야 됐기 때문에 기아에서 FA로 풀린 박동원 박동원 선수를 선수. 데려오면서 그렇게 퍼즐이 맞춰졌죠. 그런데 이 선택이 정말 좋았어요. 지금 박동원 선수 지금 홈런 단독 단독 선수죠. 선수죠. 예. 네. 반대로 롯데는
그 선택이 정말 심폐가 아니, 왜요? 생각하고 있고. 유강남 선수 그래도 나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바라고 데려온 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홈런이 그러니까 거의 동훈아 안 나오고 FA인데 동훈아 FA인데 홈런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뭐 롯데 팬들 그래도 공 잡아주는 포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죠 뭐그 WAL이 플러스만 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서 그 저는 이게 지금 뭐 제가 LG 팬으로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알아서 데려갔으니까 뭐 알아서 잘 아니 뭐 그렇죠 그런 맞는데 근데 저는 이게 참 그래서 교환 환불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롯데는 WRC 플러스가 100만 넘으면 포수는 잘한다라고 분명히 그 얘기로 하고 근데- 유강남을 데려왔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사실 지금 뭐 롯데도 뭐 지금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 LG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물론 위가 너무 SSG가 또 그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어쩔 수 뭐 일단은 또 모르겠지만 계속 가봐야 되겠지만은 아니 저는 지금 뭐 나름 2위도 하고 지금 저기 뭐냐 프로권에 지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뭐 나쁘지도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동원 선수 영입하면서 또 좀 분위기도 좋고 하는데 아니 왜 계속 팬들은 연경엽 감독 나가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뭐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잘하고 있는데도 감독이 나가라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드디어. 질문할 걸 대신해 주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요. 네. 드디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이 왔군요. 네. 일단 맛보기로 1분 정도 보여주시죠. 1분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1분은 풀 카운트 때 한번 또 다시 하게 풀카운트 다시 해야 되니까 1분만 하고 요약본. 1분으로 부족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감독이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아 맞아요. 감독이 주인공이 되려는 야구를 한다. 지금 LG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할 수 있는 팀인데 굳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는 야구를 해서 몇 경기를 망친 경기가 한 4-5경기 있어요. 일단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예. 더 얘기할 거 많은데 다음 에피소드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풀 카운트 때 한번 풀 카운트 때 다시 하겠죠. 그냥 제가 봤는데 확실히 저희가 최근에 삼성이 LG랑 경기했잖아요. 최근에. 네네 그쵸. 근데 1루에 나가면 무조건 견제를 3개 이상씩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풀카운트에서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사실 뭐 축구는 감독이 경기를 지배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거 좀 느꼈는데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 풀카운트 1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